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김경애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 아직 한낮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여지없는 이제 가을이라고 봐야죠. 낮 최고 기온은 30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니까 이게 일교차가 도대체 몇 도 차이입니까? 그죠? 살랑살랑 우리 코끝을 간지럽히던 바람이 이제는 정말 선선해졌습니다. 정말 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그죠? 여러분들 손에 책 한 권 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멋진 계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역시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사리 찾아온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셨죠. 중국 전승절 초대에 너무도 잘 뜬 모양입니다. 북한을 빼고 중국과 우리가 통일 외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할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또다시 그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고하는 북한을 뺀 중국과의 통일 외교를 그야말로 본인만 그렇게 희망사항을 또 한 번 기자들 앞에서 피력을 했네요. 묻고 싶습니다. 진정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창조경제 예산으로 3년 만에 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능가하는 우리 혈세 낭비에 또 다른 주범이 등장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은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가올 거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오늘을 가장 훌륭한 시간이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가장 나중에 후자가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살아있는 한 끝끝내 우리가 만날 오늘, 그리고 봄, 계절은 가을이지만 그래도 활기찬 늘상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출석부 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민섭님 지금 행주산성 올라가신다고 하네요. 장수랑 함께 너무 어우 세상에. 장수가 오랜만에 나들이 했나 봐요. 지금 약간 볕은 좀 따가운데 그래도 이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이 나들이가 얼마나 좋은지. 거의 자지러지고 있네요. 그죠? 네. 즐거운 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팝콘 먹는 인디언님 오셨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2메가바이트. 교통 범칙금을 해마다 600억 원씩, 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박근혜 정권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범칙금으로, 우리, 사실 자동차 몰고 그야말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물론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뜯어내는 범칙금이 정말 세수 보전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시다 보니 만만한 우리 세금들을 우리 서민들에게 이렇게 과태료를 얻어내는 거죠. 세수로 한 1,600에서 1,8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이 늘어나는 국가 빚이 보전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으로 창조경제 예산이 지금 벌써 2년 7개월 만에 22조가량 된다고 그러죠. 물론 4대강 예산이 공식적으로는 22조라고는 합니다만 30조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 숫자를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쓰셨는데 오죽 그 죽이 잘 맞는 겁니까? 그죠? 박근혜 정권이 그 대를 잇는 까닭에 4대강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창조경제 예산 3년 만에 4대강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참 우리의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이렇게 잘 전용하시다니 정말 탁월하신 능력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단한 큰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팝콘 먹는 인디아님 말씀처럼 독일처럼 소득에 따라서 범칙금도 차등부과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배려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서민과 또 일반 그 최고의 상층부와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어내는 이 정책은 그야말로 지양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민섭님 불렀고 우리 안방마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근처 도서관에 가셨다고 하네요. 정말 도서관 가기 좋은 때요. 그죠?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늦은 점심 드시러 집에 잠깐 가셨군요. 높고 푸른 하늘 보니까 정말 가을이구나. 그죠? 그런 감탄사 절로 나옵니다.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까도 걸어오면서 잠시 버스 정거장에서 그야말로 넋을 잃고 예쁜 하늘을 또 하늘에 이 논이는 하얀 구름 얼마나 보고 넋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계절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동생이 한창 이 락밴드의 락커로 활동하고 있을 때 저희 형제가 많으니까 자식 중에 한 명 정도는 가수를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부모님은 저희 6 형제를 다 사실은 음악가적으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데 또 동생 또 가수가 되겠다는 건 그렇게 또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냥 6 형제가 음악을 연주하고 또 간간히 화음을 또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좋았던 것이지 그것도 이 시끄러운 음악을 락커로 하는 것은 마뜩치 않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더라고요. 또 이 공부를 아마도 열심히 했다면 동생이 아마도 충분히 가수의 길을 갔을까요. 근데 공부랑은 완전히 그 밴드 하느라고 담을 쌓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 동생한테 처음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이게 홀리다이버예요. 그런 음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미 이 제 뇌 속에 너무도 익숙하고 참 신나고 잠을 깨는 그런 음악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헤비메탈 보컬들에게는 정말 이 전설적인 또 최고의 보컬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레인보우나 블랙사바스, 또 헤브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메탈 뮤지션 가운데서는 정말 또 상당히 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 프로젝트를 조성을 해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의 그 좌우명이 메탈 will never die. 메탈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마도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그룹 사운드들은 아마 그의 이 말을 좌우명처럼 아마 삼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사망을 하셨다고 그러죠.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좀 그 락커들 가운데는 좀 그렇게 얼굴이 좀 생기시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더 얼굴이 좀 멋지고 키도 좀 크셨더라면 음악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전성기를 또 헤비메탈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락커는 좀 멋도 있고 키도 있고
좀 얼굴도 조금은 좀 생겨야 여성들에게 열광하고 인기를 끌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지난번에는 하도 너무 재밌어서 사실 그 얘기 그냥 지나쳤는데, 이 락커들의 이야기가 굉장한 또 이 스캔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경과학자 이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예전에 쓴 책이 기억이 나요. 이 양반이 레코드 프로듀서인데 네오 왈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박. 책 제목도 아주 멋집니다. 근데 뭐 진화론을 이제 음악과 결부를 시켰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이 구애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화됐다라는 이런 진화론에 근거한,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 무대 위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열광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이 락커들은 일반 남성들보다 이 여성 파트너 숫자가 수백 배에 이른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술적인 능력, 또 유머 이런 것이 점점 인간에게서 좀 발전적인 진화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언어 이전의 음악이 특히 수컷들이 암컷을 구애하는, 특히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구애 수단이었대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본연의 기능을 해왔는가. 뭐 너무 숭고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자신의 상대를 멋진 짝꿍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훌륭한 이 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또 뭐 그런 눈맞춤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상대를 유혹할 수 있는 역시 기술은 뭐 사랑의 예술이겠죠. 사랑의 기술은 뭐 얼마든지 유머나 자신의 음악적 기질이나 아니면 노래 하나에 여성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래를 꼭 잘 불러야 맛은 아니고 상대의 진심을 흔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상대가 좋아하는 마음들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정말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람 마음도 흔들 줄 알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출석 들어갑니다. 우리 한소리님은 정시에 출첵해 주셨습니다. 도장꽝. 그리고 오크마리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공지해달라고 북동부 정기 모임이 9월 11일 날 다이빙벨을 상영한다고 하네요. 9월 11일 날 그 동네에 계시는 많은 조합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써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다이빙벨 못 봤는데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 민섭님께서 오늘 하트 대신에 꽃 한 다발 주셨구나. 이 꽃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꽃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이런 것을 사실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듯 싶습니다. 민섭님, 이 꽃 이름도 귀향이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꽃 선물은 정말 대환영입니다. 미스터 락커님, 오늘도 변함없이 어섭쇼 경혜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걸님 와주셨어요. 꿈마을 출석합니다. 창조적인, 정말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적인 범죄죠, 그죠? 어찌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또 지난 주말에 또 제주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길에 또 우리 국민들 아까운 목숨이 또 수장이 됐습니다. 아직 8명이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죠. 또 해경이 정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신다고 했는데 해체된 건가요? 해체는 아니라고 그러죠. 조직 개편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실 해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뭘까요? 구조 기능일 텐데 구조는 상관없고 또 역시 또 처음에
이 구조는 우리 그 민간 어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숨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또 한번 지킨다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이 돌고래호 사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우리 혈세를 이렇게 유용하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 어떻게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까요? 차기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중간 심판을 하고 또 차기에 대권에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은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또 왜 그런 걸까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그 정도로 프레임을 잘 짠다는 얘기죠. 이기는 선거에 그들은 누구보다 정말 머리 잘 쓰는 전략가들 너무도 잘 기용하고 있는 탓인데 싶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침잠하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국민들이 결국은 또 이런 수구 세력들을 또다시 자기 손으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또다시 탄생시켰던 그 국민들 또다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나 그분들만 정말 잘못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지금 엄청난 개혁과 혁신을 맞아, 굉장히 무서운 언어를 써가시면서 혁신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누구죠? 일본의 그 사무라이가 쓰는 언어를 쓰셔가면서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개혁을 정말 그 진정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들이 그 지금 새정치연합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신나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늘상 우리 주변 강국도 신나야 하듯이 또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이 시끄러운 이 속사정을 보고 또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네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인데 역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출석 들어갑니다. 들량님 아까 그 김정호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얼핏 봤는데 왜 댓글 달았다 지웠어요 하십니까? 들량님 며칠 결석하셨어요? 들량님 바쁘셨습니까? 들량님이 거의 우리 게시판에 나와주셔야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안방마님이 오셨기 때문에 착하니 왠지 우리가 안방에 다 같이 앉아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들량님도 이게 와주셔야 이 아귀가 맞는 듯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모니맨님 와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구르는 천둥님 와주셨습니다. 출석합니다. 날씨 좋은 월요일 오후 꿈마을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구르는 천둥님 서점에서 드디어 그 책 사셨습니까? 책이 조금 두꺼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보면서 저도 또 다시 봤는데 구르는 천둥님하고 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봐도 왜 이렇게 눈물 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한소리님께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졸려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졸려오실까봐 이렇게 큰 비트가 있는 노래를 많이 골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구르는 천둥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안전운행 하이소. 안전운행 하실 거죠, 한소리님? 새뚜리님도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마을에 발걸음 한번 올려봅니다. 발걸음 올리니까 좋으시나요, 새뚜리님? 락 에이지스님께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비틀즈 프로듀서로 유명한 조지 마틴과 요시키가 함께한 엑스제팬을 연주한 앨범도 좋습니다. 그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락 에이지스님 골라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르는 천둥님께서 퀸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죠? Love of my life. 저도 좋아합니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루살이님께서 도장을 꼭 찍고 듣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파란 하루살이님, 도장은 제가 찍어야 돼요. 스스로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란 하루살이님께 총무 맡길까요?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그렇잖아도 출석 부르기가 좀 그랬는데. 그럼 이제 오늘부터 파란 하루살이님 총무로 추대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코스모스 너무 이쁩니다. 우리 생각중 7175님께서 혹시 사진 찍으신 건가요? 너무 멋집니다. 가을입니다, 정말. 가을이 전령사인 이 코스모스를 저는 여름부터 봤으니까 이미 한여름부터 저는 가을을 만났던 거죠. 이른 아침 그곳에는 그대 닮은 옅은 꽃내음 있던걸요. 와, 너무 이쁜 말씀을 잘해주셔요. 생각중 7175님. 이렇게 이쁜 말씀 해주시면 제가 흔들리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봐도 좋을 듯한. 이른 아침 그곳에는 그대 닮은 옅은 꽃내음 있습니다. 야, 좋다, 그죠? 러브투님 와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아모피스의 엘레지 들려주세요 했는데, 러브투님은 락을 또 좋아하시는 락매니아시니까, 아모피스는 또 제가 모르는 그룹이네요. 이 또 락인가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은 정말 독서의 계절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나라 요즘 1년에 책 몇 권도 안 읽는다고 하는데, 요즘 좀 또 조사가 나올 만도 한데, 그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아마 또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책 몇 권 읽느냐, 그런 게 조사가 나올 텐데. 오래된 일기장을 제가 조금 봤어요. 주말에. 저는 정말 책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물론, 왠지 또 이맘때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한여름, 더워. 그래서 어지간하면 쉴 시간과 틈이 없는 많은 사람들 책 읽기가 사실 좀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할 때, 정말 졸려온데도, 그리고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수면제로서 우리가 간간히 책을 활용하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책 읽을 때가 제일 좀 신이 나는 듯 싶습니다, 저는. 근데 유만주라는 과거 이 조선 시대의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18세기 후반 사람이에요. 1755년에서 1788년. 근데 귀장각에 하여튼 24권의 일기장이 보관돼 있대요. 그 중에 하나, 서울 남대문 근방에 살던 사대부 지식인. 그런데 맨날 과거에 떨어집니다, 이분이. 그리고 양반입니다만 맨날 사람들하고 일반 상인들이 있는 거리를 걸어 다녀요. 근데 마치 양반이라는 타이틀은 달았습니다만 또 지식인이라고 합니다만 또 가난한 이를테면 먹물들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목적 없이 걸으면서 남대문 인근의 광경이라든지 풍경들 그거 써놓은 일기가 얼마나 또 살갑고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사마천에 사기가 나올 뻔했는데 너무 또 짧게 살다 보니까 본인이 꿈꿨던 그 역사가는 되지 못했던 싶습니다. 일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 과거급제 여부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판단하는 사회 통념이 얼마나 부당한가 이런 걸 지적하고 또 이 나의 꿈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붙박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저랑 꿈이 너무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제 뭐 사상의 결과물 바로 책이고 또 가장 순수한 사람들 정말 그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책과 사람 역시 만나고 싶은 대상인 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은 일기 쓰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검사 받는다고 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엑스제팬 요시키가 건반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다는 구르는 전둥님의 말씀이 있으시네요. 엑스제팬의 Tears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네. 한번 우리 라게이지스님과 혹시 공통분모가 됐다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님이 잠시 산책하고 왔어요 하면서 파란 하늘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하늘은 정말 예술이에요. 그죠? 저도 이따가 모처럼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릴까 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올리질 못했는데 몇몇 분 우리 친구로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페이스북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죠? 은하계님 와주셨습니다. 간만에 출첵입니다. 글을 줄여서 올려도 안 올라가요. 그런가요? 글자 제한 숫자가 있나요? 한번 사정 알아보고 은하계님께 도움되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생각 중 7175님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 하늘을 보면서 독서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거리도 좀 나다니고 또 이제 서점에도 가고 또 강변도 걷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일요일은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활동합니다. 음식 만들고 요리하고 일주일치 멸치볶음도 만들고요. 김치도 조금 눈곱만큼 담그고 힘이 들어서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2포기 정도.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지도 좀 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가 좀 아픕니다. 돌고 돌아 도돌이표님. 닉네임이 아주 멋집니다. 얼마나 많이 도셨어요. 많이 안 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완전 부평초에 그죠? 터돌이 인생입니다. 출첵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30분이나 남았어요. 그죠? 20분 남았습니까? 동명천재단님 열석이 좀 잦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핑공님 오셨고요. 헤비멘탈님도 오셨습니다. 헤비메탈이 아니라 헤비멘탈. 가만 있어. 이 게시판을 내가 뭘 보고 있지? 맞나요? 그리고 땅자님께서 오늘은 가을 타령을 하게 되네요. 주말에 세찬 비가 오더니만 바람이 가을을 품고 왔어요. 그죠? 마음 시린 가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그죠? 많은 사람 또 아프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희생을 해야 우리가 이 정권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도 있는데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을수록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는 미국의 누가 썼더라.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책 제목도 벌써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 책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글램락, 비주얼락 계열 밴드 음악도 좋은 거 많은데 꿈마을 가족분들은 올드팝 명반 수준의 노래들을 즐기시는 듯 하네요. 그러는 전동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마 방송 이제 시작할 때 거의 올드팝으로 이 방송을 좀 꾸몄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신청곡 수준이 저와 제 수준을 좀 맞추시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는 전등님.
그러면, 여러분, 구름천둥님께서 아시는 노래, 좀 수준을 좀 업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저도 좀 업그레이드 하죠. 그죠? 들량님, 저야 좋지만, 다른 분들 기분 가라앉을까봐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감사는 드려야겠죠? 왜요? 김정호 노래가 왜 기분 가라앉아요? 좋기만 합니다. 덕분에 제가 원래 좀 가을 그 분위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을 푹 빠지게 하는 데는 좀 제가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저도 좀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 그러는데 이렇게 또 이 강약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의도였습니다. 은강님, 네,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 늦은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명천재단님이 찍어주신 저 사진 풍경은 어딜까요? 여기는 이제 구름들이 많이 좀 도망갔는데요, 그죠? 멀리서 그 신선 노름하는 구름들이 아주, 그쵸? 멀리 보입니다. 이 기찻길은 어딜까? 나무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약간 좀 황량해 보인다. 이 아스팔트 숲. 벗어나면 참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간히 나무도 보고 화분도 보면서 우리들 마음을 좀 넉넉하게 키웠으면 좋겠네요. 인섭님의 꽃 이름 나중에 좀 알아주시면 이게 예전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 꽃 이름 알기 하면 그 사진 딱 갖다 두면 꽃 이름 아는 그런 어플도 있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도 스마트폰을 딱 갖다 대면 별자리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 어플 한번 다운받아 봐야 되겠어요. 민섭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민섭님이 먼저 찾으시면 이 게시판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땅자님 정말 날씨 가을이죠? 죽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다들 가을을 기다리긴 하셨나 봐요. 가을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더 없는 선물입니다. 한여름 이 고단한 또 이 더위에 지친 많은 힘겨운 여러분들에게 가을이 조금만 참으라고 또 선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중 7175님께서 경향신문 오늘 아침 읽으셨군요. 고종석의 아침 편지. 오늘 챙겨보질 못했네요. 여운영 선생님께 편지를 쓰셨나 봐요. 이군정이 우리 여운영 선생님께 우호적이었다면 우리가 성급한 민족주의를 자제하고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선생님께서 불의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여곡절 끝에 통일된 민족 국가를 세우지 않았을까. 운이 좋았다면 오스트리아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운이 조금 나빴다 해도 핀란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여운영 선생님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아까운 분이죠. 남북 통일을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암살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마도 우리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는 존경할 만한 분이 바로 또 여운영 선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운영 선생 생가터를 한번 가봤어요. 이런 지도자가 다시 우리 곁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도 양평 신원리에 가면 여운영 선생 생가터가 자리합니다. 그 옆에 비석도 있고, 이 여운영 선생은 어떤 이념과는 거의 무관하신 분이죠. 물론 그 당대 아주 치열했던 좌우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세상을 그만큼 간절히 염원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를 뭐라 하던 간에 진보적 민족주의자, 온건한 사회주의자라고 하던 간에 어찌 보면 당대의 정치로서 풀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또 지혜롭게 헤아렸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로즈님 오랜만에 와셨네요. 가을 하늘은 참 맑고 날도 선선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끝나서 이 마무리 멘트 할 시간이 됐습니다. 팝콘 먹는 인디아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을에 도토리 밤 죽지 말랍니다. 동물들의 겨울 양식이래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공존하는. 남은 시간 좀 남았구나. 이제 4분 아까 남았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소풍아 선생님도 와주셨구나. 네. 예, 괜히 급하게 마감하려고 그랬네. 자, 그러면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 그리고 네. 아이고, 로즈님은 굉장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면은 하여튼 우리 여러분도 소식 잘 아시는구나. 네, 오늘 우리 많은 제작 거부했던 우리 또 조합원들, 우리 직원들이 얼굴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들인데 이제 뭐 새로운 다짐으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죠. 예전에 못한 일들, 그리고 가슴에 냉가슴 앓았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아마 열심히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우리 통일의 발목을 잡아서는 분명히 안 될 듯 싶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우리 여운형 선생 생가터 한번 가서 확인하면 좋으련만. 그리고 상해 그 백범 김구 선생과 우리 수많은 중국에서 연안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그 비운의 운동가들의 생애를 한번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분명하게 건국절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홍군역을 내주셨나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시네요. 통일은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함께하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향기 나는 꿈이 읽는 마을이 아니라 이제 책 읽는 마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르는 전둥님 책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 점검 차원에서 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만주 선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일기에서 대체로 욕망이란 한번 채워지면 그만이고 아름다운 경치도 한번 보면 그만인데 이 방송을 들어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작물인 책, 이 아름다운 책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애청자들 포기할 수 없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또 아름다운 시간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